미국사 대공황에서 웃음거리가 된 허버트 후버. 후버의 백악관 입성과 검은 화요일. 1928년 대선이 다가왔을 때 당시 대통령이던 켈빈 클리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기회를 잃었고 상무부 장관인 허버트 후버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러자 클리즈는 후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는데 그는 심지어 그 사람은 6년 동안 내게 쓸모없는 제안만 해 됐소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결국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알프레드 스미스를 후보로 지목했는데 스미스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뉴욕 주지사를 4차례나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를 정치 전쟁터의 유쾌한 전차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후보와 스미스의 구도로 대선이 진행되었고 후보는 수많은 유권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굶주린 난민을 위해 조직한 난민구제위원회, 허버트 후보 국립사적지 등은 그의 성공 신화를 대변하는데 후보는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8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을 따라 서부로 와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스탠퍼드 대학교에 다녔고 졸업 후 광산 노동자로 일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식량청 책임자로 벨기에 난민을 구제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 상무부 장관을 지낼 때에는 미국의 경제 번역을 위해 협력한 공을 세웠는데 후보는 대선에서 일반표 58.1%와 압도적인 차이의 선거인단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운이 좋지 못했는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인들이 영원한 번영이라고 생각하던 화려한 날들이 지나가고 1929년 10월 29일에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지속된 경제 대공황은 1929년 10월 하순에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전임 대통령인 클리즈의 재임간에는 미국 경제가 번영했고 증권 거래는 그 척도였습니다. 그 시기에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액은 거침없이 빠르게 상승했지만 1929년 초 뉴욕 주식시장의 뜨거운 붐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는데 여름 동안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9월 3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9월 26일 잉글랜드은행은 파운드의 지위를 유지하고 황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금리를 6.5% 인상했고 9월 30일에는 영국이 뉴욕 시장에서 수억 달러를 빼가면서 미국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폭락세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10월 15일부터 뉴욕 주식시장에 투매 현상이 나타났지만 다행히 약간 안정을 찾았는데 10월 24일 오전에 미국 증권시장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둘러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로 1,300만 주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했는데 주식 시세 자동 기록기가 주가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고 유명 투기자 11명이 자살했을 정도였습니다. 10월 24일 오후에 JP 모건과 일부 대형 은행이 공동 기금 2억 4천 달러를 조성하고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들여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고자 했지만 10월 29일 화요일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그날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투입되었고 가격은 따지지도 않고 투매가 이어졌는데 수많은 소상인은 물론이고 대기업들까지 주식을 팔아치웠지만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량은 폐장 직전에는 최고 1,600만 주 이상을 기록했는데 주요 주식 50종의 주가는 평균 40포인트 하락했고 해외 주식거래소, 미국 증권거래소, 곡물시장 가격도 폭락해 대공황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11월 중순 주가는 또 하락해 클리즈부터 후보까지 재임 시기에 이어지던 번영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로 닥친 공황에 대한 충격으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여러 패단이 경제를 휘감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기업의 지나친 확장, 분기별로 구입하거나 주식시장의 이윤으로 구입하면서 초래된 생산 과잉, 인위적인 가격 유지, 유럽 무역의 불황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고위 재정 관리자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해도 후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백악관 회의를 거쳐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해도 심각한 불황은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불황과 웃음거리가 된 후보의 정책. 검은 화요일 이후 8일째인 1929년 11월 6일
미국 경제의 기초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철도 화물차 운송량이 11주째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철강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세 폭락이 일반 상품 시장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으로 몇 주 동안 면화 가격이 급락하고 밀시장 가격은 수직으로 하락하면서 사람들은 대공황을 제기했습니다. 그해 12월 말까지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는데 1930년 초반의 3개월은 미국 경제의 회복에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4월에 들어서 그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에도 위험한 상황이 잇따라 일어나자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였고 그해 12월 말까지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했습니다. 예로 들면 밀을 1929년 마지막 며칠 동안 1달러 35센트였던 가격이 1년 후인 1930년에는 76센트로 하락했는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더불어 공업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930년 말까지 기업의 생산량은 정상의 28%까지 떨어졌고 실업자는 6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주가는 1년 전의 대공황 이후 때보다 떨어졌는데 1930년에 1천여 개가 넘는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1929년 10월에 증권시장이 붕괴한 후 후보 정부는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고 이밖에 구매력을 높이고 생산 투자를 늘리는 감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후보는 1929년 11월 19일부터 1년의 회의를 열어 자발적 원칙에 따라 철도 회사의 이사장과 금융, 공업, 무역, 건설업계의 경영자들에게 생산 투자와 현재 월급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계 지도자들에게는 이와 협력하여 월급 인상 요구를 포기하기를 요청했고 주, 시 정부와 연방 정부의 공공건설 지출을 확대하도록 호소했습니다. 1931년 12월 초 후보는 국회에 재건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행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사업을 발전시키며 연방농업대출은행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긴급 재건 회사를 설립해 경제 전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후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형은행, 대기업, 독점 자본가를 구제해 주었지만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감정만 있을 뿐 생각이 없다고 여겨 방법을 생각할 줄 모르고 함부로 파괴하고 남용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만 할 뿐이니 실업자들은 그렇게 되어도 싸다는 시기였습니다. 1931년 12월 상원의 제조업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처음으로 구제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폭로했고 2월에 공화당 상원의원 라플레트와 코스티거는 연방 예산을 각주의 실업자 구제에 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인 휴고 블랙은 좀 더 유연한 정책 법안을 제시했지만 두 법안 모두 통과되지 못했는데 후보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대공황에서 웃음거리가 된 허버트 후보였습니다.